네, 세 분 자리하셨고요.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서 사진 찍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일드싱 아마 여러 번 관람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관객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관객분들 계실지 살짝 여쭤보고 싶거든요. N차 관객이신 분 손 한번.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마 장기 흥행을 위한 아주 좋은 발판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분 먼저 인사 한 말씀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황종욱 감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싱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정세 배우님을 좋아하는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온 황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손흥영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곤 씨의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심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정세 배우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유빛깔 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최성곤 생일 파티 혹시 참석했던 분들도 계세요? 네, 거의 뭐 6월을 매일매일 최성곤과 함께하는 분들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오정세 배우님이 굉장히 큰 무리를 하셨다고 들었고 또 여러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만큼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와 와일드싱에서 정말 명연기를 보여주신 오정세 배우님의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징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오정세 배우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크린을 뚫고 그 캐릭터로 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여튼 의도치 않게 하여튼 즐거운 나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힘들지는 않으세요? 생각보다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이 짧은 행복한 시간을 잘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은경 배우님과 황동혁 감독님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걸출한 코미디 영화죠. 수상한 그녀로 호흡을 맞췄던 황금 콤비이기도 한데요. 두 분도 영화를 무척 재밌게 보셨다고 들었고 또 최성곤 캐릭터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영화 와일드싱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소감과 그리고 또 수상한 그녀의 오두리를 잇는 캐릭터죠. 한국 코미디 영화 계보에 남을 만한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두 분께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할까요? 예, 저희 뭐 수상 그녀랑 이 영화가 뭐 꼭 결이 다 비슷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음악이 그 영화에서 주요한 어떤 소재이자 테마로 쓰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코미디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 이런 음악들을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좋아하고 그때 한참 젊은 시절에 즐겼던 그런 것들이라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시절 음악과 제 추억들도 많이 떠올리고 하면서 재밌게 봤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등장하는 그 최성곤의 그 무대 그 충격적인 외모와 거기에 또 걸맞는 그 앙증맞은 제스처들 그 순간에 약간 이미 무장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계속 빠져들면서 봤고 뭔가 계속 의외성이 있는 코미디가 계속 관객을 저를 즐겁게 해주던 영화였습니다. 제일 재밌던 순간을 꼽으라면 역시 또 우리 최성곤 씨 연기였는데 그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쫓기다가 경찰들한테 그 코미디라는 것이 그런 지점에서 발생하잖아요. 다들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예상 밖의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린 것처럼 웃게 되는데 그 경찰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했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운전사가 고개를 숙여서 그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완전히 그 허를 찔린 느낌으로 진짜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성곤 나올 때마다 거의 어떤 큰 기대감을 보고 갖고 봤고 항상 그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2시간 내내 기대하고 또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의 코미디 영화도 또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제 영화는 근데 늘 좀 코미디를 넣으려고 하는 편이라 뭐 오징어 게임도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웃기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코미디 장르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르를 하더라도 뭔가 유머가 있는 웃음이 있는 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 건데요. 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극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빵빵 터지면서 영화를 봤던 게 얼마만이지 싶었던 아주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관람했던 영화였고요.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 그 뮤직비디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그 이원석 감독님이라고 킬링 로맨스를 이제 연출하신 감독님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이걸 꼭 좀 봤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일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감독님께 제때 답변을 못 드리고 좀 이제 넘겼었는데 이제 와일드싱을 이제 극장에서 보러 갔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독님께서 이제 연출하신 게 이거구나 하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보았는데 너무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막 그 예열을 이렇게 충분히 했다고 했나요? 그 뮤직비디오서부터 너무 재밌게 관람을 했고요. 정말 저는 오정세 선배님의 연기에 너무나 많은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됐었어요. 이제 코미디 연기가 저는 항상 어렵다고 제일 어려운 장르가 코미디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수상한 그녀도 그래서 연기할 때 많이 좀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수상한 그녀 촬영할 때도 이제 많이 초반에 상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정세 선배님의 연기를 항상 보면 어떻게 저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 그리고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해서 연기해내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돼요. 그것도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게 가장 저는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은 항상 그 상황에 그 캐릭터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과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는데 거기서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 에너지 그런 게 너무 보면서도 많은 공부를 했고 나라면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연기적으로 공부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좀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있었던 최성곤과 지금의 오정세 배우님 너무 다른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과연 동일 인물이 맞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연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보면 정말 황도현 감독의 말씀처럼 최성곤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매번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영화 끝날 때까지도 저 캐릭터는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또 심은경 배우님 말씀처럼 진짜 조금만 넘쳤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조금 모자랐으면 그렇게 우리를 웃기지 못했을 텐데 너무 정확한 지점을 오정세 배우님이 찾아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손재공 감독님과 이 영화를 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받으셨던 시나리오 속에 최성곤도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었겠지만 오정세 배우님이 입체적으로 스크린 위에 만들어낸 캐릭터에 더해진 그 오정세 배우님만의 터치들이 이 캐릭터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붙이면 갑자기 아 그렇구나 왜 최성곤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왜 이렇게 최성곤의 팬들이 많아졌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겼지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이게 뭔가 한국 영화계를 휩쓴 그런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제 왕산함의 단종이 있었고 또 한국의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또 다른 걸 살펴보면 늑구였거든요. 단종과 늑구 그리고 최성곤 이어진 뭔가 공통점이 저는 느껴져요. 뭔가 어딘가 짠하고 어딘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고 그러면서 어딘가 이렇게 애잔하고 귀엽고 단종, 늑구, 최성곤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인간 오정세까지 이어지는 어떤 아우라가 이 트라이앵글이 거의 뭔가 이 지금 올해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깊은 마음을 건드리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종, 늑구, 오정세 맺히고 이런 최성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래서 최성곤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단종에서는 돌아가셨고 늑구는 오래 굶었지만 최성곤은 그 정도 최성곤은 39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보면 또 예쁘게 단종도 예뻤잖아요 영화에서. 늑구도 보면은 귀여운 데가 있습니다. 약간 뭔가 다 통하는 데가 있다 이게. 감독님 말씀 이후로 누군가가 밈을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세 가지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단종, 늑구, 최성곤이다. 바로 지구 오정세. 네. 황경 감독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장기를 이어가려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화제의 몰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종과 늑구와 그 최성곤을 조합해주신 능력자분께서는 네, 빠르게 예, 제가 뭐 생각해온 거 아니고요. 여기서 보다가 갑자기 진짜 불현듯이 스쳤어요 머리를. 네, 그럼 이제 오정세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시나리오 위에 오정세 배우님만의 더해진 터치들이 어떻게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오정세 배우님께서는 글 속에 있었던 최성곤에게 어떤 것들을 더해주고 싶으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 장르이긴 하지만 이제 최성곤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래요. 당황하셔가지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곤이도 그렇고 성곤이도 꿈은 무대 위의 가수인데 지금 현실은 어떤 멧돼지 사냥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곤이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또 자기만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지점이 어떤 관객분들과 어떤 끈을 이어주는 어떤 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성곤이의 그 마지막 무대가 저게 뭐라고 저 친구는 저렇게 아등바등 하나 이해가 안 되다가도 어느 지점에서는 좀 그 친구를 좀 응원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성곤을 조금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언급해 주셔서 그 장면 찍으실 때의 비하인드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거의 저는 CG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정도였는데 어떤 거? 토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설정 위에 성곤이가 마지막 무대를 할 성곤이는 어떻게 하면은 좀 관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로 승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곤이의 정서는 그 누구보다 그 마지막 무대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으면 좋겠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으면 좋겠고, 그 무대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의 무대에 서고 싶은 욕망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컸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또 반대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친구가 가면 갈수록 그 누구의 신체보다 힘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 두 지점이 그 무대에서 만났을 때 벌어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는 응원도 되고 페이소스도 느껴지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명연기였죠. 고생하신 우리 정세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 인생 전체를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 그리고 실제로도 그날 너무 숨가쁘게 달렸던 사람의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잘 전해졌었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토 사운드가 이렇게 멈췄다 다시 반복되는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관객들이 붙잡고서 놔주지 않았던 놀라운 테크닉의 장면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도현 감독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또 감독님 너무 여러 가지 장르, 사극도 찍으셨고 스릴러도 찍으셨고 휴먼 드라마도 찍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모든 장르 안에 코미디, 유머를 넣는 부분들을 또 고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미디 연출에 있어서 또 배우와 함께 코미디 연기를 디렉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연기는 방금 은경 씨도 그렇고 또 허정세 배우님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뭔가 웃기려고 막 개인기 같은 연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새길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잠깐은 웃길 수 있지만 작품 전체를 해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진지하고 충실하게 연기하는데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웃음을 자아내는 연기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코미디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은경이 형이랑 수상한 그녀를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 못 하실 텐데 어쨌든 그 할머니였다 젊어진 우리 은경이 양이 자기 살던 집에 찾아가서 그 손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가서 같이 저녁밥을 먹다가 아들 성동일 선배가 연기한 아들이 언제 오냐 막 언제 오시죠? 막 했더니 늦게 오신대요. 하여튼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엄마로서는 이제 늦게 들어온 아들에 대한 당연한 반가움의 표시인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그게 웃긴 장면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가장 코미디가 제가 추구하는 좀 이상적인 코믹한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수상한 그녀 한 번 더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보신 지 오래돼서 조금 장면들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면은 한 번 더 보시면 왜 그렇게 당시 900만에 가까운 흥행을 했던 작품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두 분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셨지만 그 두 캐릭터 다 내내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배우는 또 배우가 본업이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역할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 수상한 그녀 하셨을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서 두 가지를 다 잘해내야 되는 그 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오정세 선배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방법론이 있는지. 두 분의 그 경험담을 같이 그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촬영이 끝나고 나서 보컬 레슨을 한 달 반 정도 받았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래 레코딩을 이제 했었는데 특히 그 마지막 곡인 한 번 더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이제 좀 고음도 나오고 이래서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공을 했죠. 그 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에 맞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빗물 같은 경우는 그때 한 번에 오케이가 거의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데모 따듯이 그냥 땄었는데 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걸로 가자라고 해서 그거는 오히려 그냥 딱 한두 번 불렀는데 그냥 바로 오케이가 났었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이렇게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노래를 잘하는 역할이니 그거에 맞게 좀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저는 보컬 레슨을 좀 따로 받으면서 연습도 하면서 네,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 고음 와
그래 어떻게 이제 연습을 하셨는지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굉장히 되게 표정이 막 고음을 그 감정을 되게 실어서 불렀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은경 배우님은 이제 녹음을 하고 한 번에 오케이가 되기도 했잖아요. 저는 한 번 이제 녹음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 제 목소리랑 어떻게 이제 기계 도움을 받아서 믹스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첫 녹음을 하고 저는 그 부스 안에 있고 그 이렇게 토크백이라고 그러나요? 바깥에 안 들리는 거. 제 노래를 한 곡을 뭐 끝내니까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문 온 게 선배님 혹시 맥주 한잔 하시고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사실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배우이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가 됐든 이제 저 보출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가창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후반 작업으로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제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제 얼굴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부르는 어떤 그 언밸런스하면서 스스로와 막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현장에서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 같은 것도 좀 생기셨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트레이닝을 받긴 받았거든요. 보컬 트레이닝을 이 작품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는 랩은 최성곤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큰 음원 사이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랩은 없더라고요. 음원에 그냥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최성곤 작사는. 네, 이 영화 속에 있는 음악들이 워낙 좋고 노래가 좋다 보니까는 진짜 두 곡 모두 지금